장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안녕하십니까. 장학 퀴즈의 윤태식, 양지영입니다. 눈만 깜빡하면 지나는 달이 2월이죠. 네, 그래서 인디언들은 짧은 달이자 금방 잊혀지기 쉬운 달이라고 해서 홀로 사색하는 달이라고 불렀다지 않습니까? 네, 사색은 가을에 더 어울리는데 왠지 2월에 사색을 한다 멋지게 들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2월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네, 글쎄요. 일단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 핑크빛으로 가득할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이 입학 원서를 쓴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합격서가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할 테니까 좀 피를 말리는 그런 달이기도 하겠고요. 네, 시니어와 주니어의 경우에는 한 학기를 마치고 새로운 2학기에 대한 각오가 새로 설 테고요. 네, 그리고 신입생들은 이제 조금씩 학교가 재미있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야 하겠고요. 네, 또 목표 의식을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누군가에겐 사색의 달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도약의 달이 되기도 하는 2월. 네, 과연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한 장학 퀴즈의 장원은 누가 될는지 지금부터는 2월의 장학 퀴즈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오늘은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달에는 새해 첫 순서라서 그런지 프레시맨들의 참석률이 높았는데요. 오늘 참가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참가번호 1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참가번호 1번은 페어먼트 프랩 11학년 장원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어먼트 하이스쿨 11학년에 있는 장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씩씩해요. 장원영 학생은 제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7학년 때 미국에 왔어요. 네, 7학년. 네. 그 한국에서도 학교를 좀 다녔는데 네. 그 차이점이 좀 있나요?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에?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는 미국 교육은 좀 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자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 누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 삼촌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한국이 네.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좀 그리운데 방학마다 자주 나가서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네. 그리운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쉽게 메일을 그렇죠. 쓰거나 또 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혹시 삼촌하고 살아서 네. 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요. 프리덤? 근데 삼촌이 다 엄마한테 다 더 연락을 하세요? 하셔서.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없어요, 좋은 점이? 좋은 점, 있죠.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미국에서도 가지니까 좋죠. 그렇군요. 사촌도 있습니까? 네, 사촌도. 네, 좋군요. 네. 자, 오늘 열심히 네,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학생은 크레센타 밸리 하이스쿨 11학년 진예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크레센타 발리 하이스쿨 11학년 진예림입니다. 네. 네, 가족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네.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 예림 학생이 먹는 걸 좋아한다요? 네. 그래요.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어요? 네, 저는 그냥 가리지 않아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그럼 혹시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할 때도 있나요? 그냥 옆에서 엄마 도와줄 때 조금만 있는데. 네. 그래요? 진혜림 학생은 초반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음식 얘기가 네. 나오면요 저렇게 웃어요. 그렇죠? 정말 깜짝 좋아하나 놀랐어요. 봐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네. 저는 그냥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어도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뭘 제일 맛있게 만드세요? 떡볶이요. 떡볶이. 떡볶이 맛있죠. 맛있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진혜림 학생은 또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4개 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걸 할 줄 아세요?
제가 포르투기스랑 스페니쉬랑 영어랑 한국말이요. 어떤 언어가 가장 배우기 쉬운가요? 저한테는 포르투기스 마지막으로 배워서 최고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스페니쉬랑 비슷해서. 그래요? 네. 네. 아니 이렇게 4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은데 그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이용해서 앞으로 장래에 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림 학생. 혹시 그 언어에 관련된 그런 무슨 꿈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언어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직도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외교관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음식 좋아하니까 언어를 잘하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전 네. 세계를 트래블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자. 사람들 많잖아요. 네. 자, 오늘 파이팅 해주시고요. 다음 학생은 CIS 아카데미 10학년 김찬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IS 아카데미 10학년 김찬수예요. 네, 자 CIS 아카데미는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네. CIS 아카데미는 파사디나에 있어요. 페사디나에 있는 학교. What 네. CIS? What does that stand for? Center for Independent Studies.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김찬수 학생은 또래의 친구들과 만나면은 뭘 하고 이렇게 놀아요? 저는 옛날에는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math team, 그다음에 science ball, 그다음에 Coolit는 environment save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저는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에타이 해요. 박싱. 박싱이요? 네. 친구들이랑? 네. 혹시 비디오 게임 박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링에서 글러브 끼고 하는 박싱?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와. 비디오 게임은 네. 옛날에는 했는데 네. 박싱은 저는 진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 복싱을 아무래도 이제 취미로 하니까 네. 복싱을 할 때의 그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왜 복싱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아요? 저는 professionally 안 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health. 건강을 건강. 위해서 건강.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네. 근데 뭐 때리기도 하고 또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저는 잘은 못해요. 저 새로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맞을 때도 있어요. 안 아파요? 아픈데 그냥 우리 아들이면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찬수 어머님 혹시 찬수 학생 권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보지 못하게 보고 하세요. 네. 네. 가슴 아플 것 아무래도, 같아요. 우리 아들이 네. 맞는 거 보면. 그 맞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지만 스포츠지만 그래도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항상 조심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좋은 실력 발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학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하이스쿨 10학년 서재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하이단 10학년 서재우입니다. 네. 우리 서지우 학생은 무슨 파트타임 잡 같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아르바이트는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제가 다른 동네 샀을 때 제 집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요? 집에서 일을 했어요? 네, 집에서 네네. 많이 했죠. 당나귀 말 키우고 그 다음에 닭들도 키우고 오. 그래서 항상 닭들 그 알 항상 들고 오고 일이 많았었어요. 농장에서 사셨어요? 네, 거의 농장이었죠. 그래요? 와우. 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닭나기랑 말이랑 네. 이렇게 키운다는 게. 네.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좋았던 점이 있나요, 혹시? 동물 말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친해지죠. 그리고 당나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때 만났으니까 막 자전거 타고 쫓아와요. 어쩔 때는 그래서 강아지처럼. 네 강아지처럼 쫓아와요. 그다음 소리 내고 당나귀 이렇게 네. 막 소리 내고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친밀한 감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무슨 소리 내나요, 당나귀는? 그냥 말 비슷하잖아요. 이형이래요. 네. 네, 너무 부럽네요. 네, 그럼 농장에서. 지금 그 네. 동물들은 어디 있습니까? 말은 이제 너무 늙어서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고요. 그다음 예. 당나귀는 그냥 다 줬어요. 아, 닭들도 산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동물한테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도시 생활이 지금 어떠세요? 적응 잘 할 만한가요? 괜찮아요.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적응도 되고 그래요. 네. 앞으로 특이한 경험이 지금은 있군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좀 여건이 되면은 다시 그런 농장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나요, 서재 학생? 나중에 어른이 돼서. 네,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네. 커서. 그렇군요. 네.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예. 보기에도 딱 착하게 좀 선하게 순하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예.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2월의 장학 퀴즈를 빛내줄 학생들과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다른 때보다도 개성들이 뚜렷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참 활발하고 또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장학 퀴즈 이 프로그램은요, 라디오 주파수 1540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KTV 채널인 DirecTV 2086번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감동까지 전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현재 퀴즈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문제 유형과 또 점수 계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 퀴즈는 총 5라운드로 나뉘어져 펼쳐집니다. 먼저 1라운드는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OX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5문제로 한국 관련된 문제고요. 정답을 맞추면 10점씩 얻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다음 2라운드는 직접 라이딩을 해야 하는 쓰기 퀴즈죠. 네, 2라운드에서는 미리 준비된 판에 직접 정답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총 5문제에 한 문제당 20점씩, 3문제는 단답형이고 또 2문제는 스펠링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20점을 얻고 틀려도 감점은 없고요. 네, 다음 3, 4라운드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나요? 3, 4라운드에서는 7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게 되면 3라운드에서는 한 문제당 30점,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40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 4라운드에서 틀린 답을 말하면 그만큼의 점수를 잃게 되죠. 네, 마지막 5라운드는 100점짜리 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점수가 큰 만큼 역전과 또 재탈환이라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출제되는 문제는요, 문학, 지리, 라틴어, 역사, 수학, 문화, 과학, 경제, 그리고 시사 이렇게 9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영어 진행을 위해서 박민아 씨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장학 퀴즈의 첫 관문인 열전 1라운드 OX 퀴즈 시작해 볼까요? 네, 1라운드에서는 모두 5문제를 풀게 되고요. 문제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한 문제를 맞추면 10점,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제36회 장학 퀴즈 1라운드 문제 주시죠. The Republic of Korea is comprised of 8 do or provinces. 네, 한국 지형에 관한 문제네요. 자, O인지 X인지 우리 학생들 써주셨네요. 네. 답을 보겠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이 X, 진예림 학생 O, 김찬수 학생 O, 서재호 학생 O 이렇게 써주셨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 이렇게 해서 네. 장원영 학생이 첫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를 장원영 학생이 또 가볍게 맞춰주셨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크게 9개의 자치도시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가 있죠. 네, 참고로 북한의 경우에는요 황해도, 함경 남북도 그리고 평안 남북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장원영 학생 X를 써주셨는데 8도가 아니고 9도로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전라북도, 남도 이런 식으로 이게 경상도도 이렇게 2개씩, 충청도도 2개씩, 그래서 6개 하고 마지막에 강원도가 있나 없나 생각하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9개. 오, 제주도 또 포함됐죠. 포함되는 네.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장원영 네. 학생은 한국에 계실 때 어디에서 사셨어요? 저는 서울에 살았죠.
또 사투리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니 서울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문제 주세요. 태극기, the national flag of Republic of Korea, which originated during the rule of Gojong, was designed by Young-hyo Park. 네, 한국 태극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곳에서 태어난 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자, 답들을 보겠습니다. 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네 학생 모두 O를 적어 주셨네요. 네.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 네, 네. 그래서 네 학생 모두 맞춰 주셨습니다. 정답은 일단 O로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춰졌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기이죠. 바로 태극기는 고종 때 박영효가 만든 것이죠. 네, 때는 1882년 고종 19년 때였다죠. 이 수신사인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 나가면서 배 안에서 고안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청나라가 조선을 향해 이런 글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학생 모두 두 번째 문제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According to the 2009 database, the birth rate of South Korea is roughly 2.5 children per household. 네, 한국의 출산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자, 학생들의 답을 보겠습니다. 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이 X, 진예림 학생 O, 김찬수 학생 O, 서재우 학생이 O. 네, 첫 번 문제에서도 장원영 학생 혼자서 다른 세 학생들과 다른 답을 주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 네, 이렇게 해서 장원영 학생 네. 맞추셨습니다. 자, 장원영 학생 birth rate 시 2.5가 아니면 take a guess. 뭐라고 짐작이 예전에 되나요? 뉴스를 자주 보는데 네. 저 네. 정도로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낮은 네, 더 낮을 낮아도 걸로 생각되세요? 2.0 이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X로 했던 기억이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났어요. 네. 뉴스를 또 네. 좋아하니까 또 이런 또 좋은 일이 생기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 또 가구당 출산율은 1.13명입니다. 네, 1.12. 네. 네,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결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부부도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 이 한국에서의 교육비가 워낙 큰 이슈가 되다 네. 보니까 아이를 둘 이상 키울 엄두를 못 낸다고 해요. 네, 뭐 이러한 출산율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요즘에 저출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장원영 학생이 일단 이번 문제도 맞춰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몸풀기 문제니까 못 맞춘 학생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Narisha is a popular Korean singer whose name means to fly in pure Korean language. 네, 한국 가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이 X, 진예림 학생 X, 김찬수 학생 O, 그리고 서재우 학생이 X를 적어 주셨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 네, 이렇게 해서 와우. 김찬수 학생이 맞춰 주셨네요. 김찬수 학생, 왜 이렇게 놀라 보여요? Was that a guess? 네. 저는 싱어는 모르는데 저는 네. 그냥 나는 게 조금 비슷하게 나르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나르샤라는 가수 아는 친구들 있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있는 모르군요. 오, 아무도 모르는구나. 꽤 유명한 네. 가수인데요. 네. 아줌마도 아는데. 네. 네. 한국 가수 가운데 나르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나르샤는
우리나라 순수 한글이죠. 네, 이 날다라는 뜻이 담긴 순 우리말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르샤가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네, 날샤 뭐 이렇게 네. 될 줄 알았는데 나르샤가 한국어네요. 네. 네. 자, 연예인들 가운데 미국 이름이나 또 국적 불명의 그룹 이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처럼 아름답고 또 고운 한글 이런 이름을 가진 가수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예전에 소방차 네. 서태지와 아이들 얼마나 네, 좋습니까, 좋죠. 특히. 네.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of Republic of Korea is absent of a vice president since the 419 revolution. 자, 한국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학생들의 답을 보겠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이 O, 진예림 학생이 X, 김찬수 학생 O, 서재우 학생 X 적어주셨네요. 계속 판 자, 들어주시고요. 50대 50 찬스입니다. 네. 네. 김찬수 학생이 지금 아주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게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정답 자랑스럽게. 보겠습니다. 정답은 O. O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우. 장원영, 김찬수 학생이 맞춰주셨네요. 네. 저는 이 네 학생들의 표정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진혜림 학생은 틀리면서도 항상 웃어요. 네, 표정이 굉장히 밝죠.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아 그냥 몰라요 다. 솔직하네요. 다 몰라요. 네, 괜찮습니다. 몸풀기니까요. 네, 자, 이번 문제는요. 부통령 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혁명이 1960년 발발한 4.19 혁명이죠. 네, 그 당시 한국은요, 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따로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를 함에 있어서 부정 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학생들이 봉기를 한 거죠. 네, 아직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된 4.19 혁명, 그 원인은 부통령 선거와 정치, 경제의 모순 때문이었죠. 네, 해서 현재까지 한국에는 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점수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장원영 학생이 140점, 진예림 학생 110점, 김찬수 학생 130점, 그리고 서재우 학생이 110점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제36회 월 장원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es, yeah, SQ, you rockin' with Radio Korea. 1, 2, 3, let's go. Yes, 장학 quiz back again. 네이버 지식인들도 울고 가 brain. 내 포인트 좀 뽐내줘. 다들 꿈을 펼쳐 이뤄싸고. Radio Korea와 함께하는 장학 quiz show. There ain't no equal.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늦기 전에 전화 걸어.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 현장에는요, 우리 학생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친구들과 가족, 친지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기쁠 땐 기쁨이 2배, 또 힘겨울 땐 의지가 되어주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작은 아들, 엄마 아빠는 원영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 얼마 전엔 학교에서 올스타 축구 선수로 뽑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니 오늘은 퀴즈대회도 나갔어? 참 대견하네. 엄마가 항상 말했듯이 모든 일이든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엄마는 원영이를 믿어. 원영이는 엄마 아들이니까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장원영 파이팅! 사랑하는 딸,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보다 먼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딸이 되기를 아빠는 정말 원해요. 예림이는 뭘 하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을 아빠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찬스야, 아빠 엄마는 찬스가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그리고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고 오늘 즐겁고 또 추억으로 남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래. 찬스 사랑해. 재우야, 네가 정말 장학퀴즈 나가게 돼서 정말 축하하고 정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누나가 평소에 잘 챙겨주도 못하는데 눈치 다 잘 알아서 하고 정말 그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네가 짱이야. 재우야 사랑해. 화이팅.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학생의 가족들의 응원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장원영 학생은 어머니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축구를 잘하나 봐요.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요. 좋아해요. 네. 올스타에서 뽑혔다면서요. 그 리그에서 이제 그 리그 안에서 이제 팀이 8개 있는데 이렇게 네. 올스타를 11명 뽑는데 뽑혔어요. 운 좋게도. 네. 어쩐지 처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얼굴에서 풍기는 게 또 축구 선수 같은 얼굴 좀 느낌이 그래요? 나더라고요. 네. 스트라이커인가요? 아니요, 저 스위퍼 가장 뒤 수비수요. 네. 그 좀 생김새는 공격수처럼 생겼는데 네, 수비를 하시는군요. 근데 어머님이 엄마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라고 하셨어요. 네. 은근히 어머니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할 거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엄마하고 자주 통화하세요? 네, 자주 통화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보고 싶겠어요 지금. 아니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좀 컸다고. 네, 또 방학 때마다 자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네. 하니까 네,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저 정도 나이 되면은. 네. 네. 우리 자, 예림 네. 학생 아빠한테 응원 메시지를 들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빠하고 아주 친해요? 네, 아빠랑은 좀 친해요. 그래요. 자주 대화도 하고. 네, 시간 날 때마다는 해요. 그래요? 그 아버님 목소리 톤이 굉장히 그 릴렉스된 그런 톤이었어요. 너무 다정다감하시죠? 네. 이렇게 따님에게 하는 메시지지만은 정말 친구처럼 편안한 톤으로 해주셨는데 정말 아빠랑 있을 때 뭐가 그렇게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그냥 같이 힘들 때마다 그냥 말 안 해도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요? 엄마보다 아빠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네, 엄마보다는 그래요? 아버님이 분명히 또 맛있는 걸 많이 사주나 봐요. 네.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네. 네. 자, 또 세 번째로 김찬수 학생 어머니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저 느낌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좋은 소리예요.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머니 말씀이셨는데 That's a lot of pressure. 네, 그냥 잘하라고요. 잘하라고. 네. 네. 그리고 또 끝에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그 찬수 학생한테 그랬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상시에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하니까 한번 해주시죠. 엄마 사랑합니다. 네. 근데 평상시에도 저는 항상 사랑해요. 평상시에도 자주 하세요? 네, 항상 사랑해요. 항상 사랑한다. 네. 한국말로 해요? 영어로 해요? 엄마한테? 둘 다. 둘 다. 둘 다. 네. 너무나 기특한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재우 학생. 음. 특이하게 누나가 네. 응원 메시지를 남겼네요. 몇 살 차이 누나예요? 3살 차예요. 많이 가까워요 누나하고? 네, 진짜 가까워요. 누나도 예전에 같이 당나귀 키웠습니까? 네, 같이 살았죠. 예. 같이. 네. 누나는 어때요? 뭐 동물을 많이 좋아하셨나요? 누나는 좀 싫어해요. 그렇군요. 네. 어떤 누나예요? 재우 학생한테 우리 누나는 어떤 누나다? 많이 챙겨주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누나예요, 이 세상에. 네. 혹시 누나 여기 있어요? 오셨어요? 못 왔어요. 못 오셨어요. 아깝네. 네, 안타깝네요. 네.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힘내고 긴장 풀고 나머지 퀴즈에 아주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라운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창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라운드를 풀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한국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학생들이 1라운드에서 문제를 잘 맞추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나머지 라운드에 임하는 그 자세가 아주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감점은 없지만 점수가 더 높아지는 2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펼쳐질 열전 2라운드는 쓰기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미리 준비된 화이트보드에다 직접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단답식 3문제와 또 스펠링 비 2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5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열전 2라운드에서는 한 문제당 20포인트고요. 감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답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자신 있게 그리고 또 분명하고 크게 보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열전 2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John Wilkes Booth is responsible for the 1865 assassination of this famous president. 네, 존 윌킨스 부스에 의해 암살된 대통령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뭐 하나하나 읽을 거 없이 네 학생 모두 에이브러햄 링컨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에이브러햄 링컨. 이렇게 해서 네 학생 모두 맞췄습니다. 2라운드 첫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았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존 윌킨스에게 암살을 당했죠. 네, 존 윌크스 부스는 노예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려는 링컨에게 분노를 해서 그의 동료와 암살을 음모해서 결국 링컨을 암살하게 됩니다. 네,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정부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한편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또 다른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과는 아주 비슷한 면이 많아서 종종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다 맞췄기 때문에 김찬수 학생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나요? 뭐 제일 처음에 있는 대통령은 다 뒤에 있는 대통령보다 더 좋은데 초창기 대통령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에이브러햄 링컨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군요. 네. 우리 뭐 서재호 학생은요? 오바마. 오바마. 현재 대통령을 좋아하신다. 네. 그렇군요. 예림 학생? 저는 그냥 오바마요. 장원영 학생은? 저는 에브리햄 링컨. 링컨. 네. 뭐 다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데 왠지 진혜림 학생이 너무 급하게 또 저요? 오바마. 네. 대답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On March 30th, 1867, the U.S. purchased this territory from the Russian Empire for $7.2 million, which ultimately became the U.S.'s 49th state. 네, 이번 문제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가 질문인데요. 자, 답 보겠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예림 학생 빨리 쓰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판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장원영 학생, 알래스카. 진예림 학생.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찬수 학생, 알래스카. 그리고 서재우 학생, 알래스카 적어주셨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알래스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원영, 김찬수 그리고 서재우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다 너무 쉽게 써주셨는데 진혜림 학생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나요? 멕시코를 쓰셨어요. 네. 미국의 주인데 그래도 스테이트인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몰랐어요. 모르셨군요. 네. 뭐 솔직하게 모를 수도 있죠. 네. 자, 이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시 미국은요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샀다고 해요. 네. 꽁꽁 얼어붙은 땅을 샀다고 말이 많았지만
그 땅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해서 이 땅을 사들인 국무장관의 이름을 빗대어서 시워드의 얼음 상자라고 비꼬던 그때와 달리 현재는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 알래스카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업, 어업, 공업, 또 관광업 등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죠. 네. 네. 자, 2라운드의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In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the symbol SN stands for this element. 네, 주기율표의 SN으로 명명된 원소가 무엇이냐가 질문입니다. 뭘까요? 자,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 틴. 지메링 학생, 네. 지네림 학생. 그리고 판을 들어주세요. 김찬수 학생. 글씨가 좀 antimony? 네, Is that antimony. an element? Guess. 네. 오케이. 그리고 서재 학생은 selenium?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tin. tin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원영 학생이 맞춰주셨네요. 네. 자, 이 문제는요. 주기율표의 SN으로 명명된 원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라틴어로는 스테니움이라고 불리는 원소죠. 네, 우리말로는 주석이라고 불리고요. 그렇습니다. 주석은 원자 번호가 50이고 또 무엇보다도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커서 쉽게 산화가 되질 않는 금속이죠. 네, 해서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부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문제는 장원영 학생이 맞춰주셨는데요. 네. 자, 이 문제 학교에서 배웠나요? 아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 아까 그 세레늄 그거랑 틴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제가 캠을 들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요 화학을 그래서 많이 헷갈렸는데 찍었는데 운 좋게 맞았어요. 운 좋게 맞았네요. 네. 자, 이제 스펠링 문제 2개 남았습니다. 2라운드의 네 번째 문제 스펠링 비 문제니까 여러분들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주세요. Bimetallism. The worth of goods and services in that country is based on bimetallism. 바이메럴리즘이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정확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답 보겠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 BIMETALISM 그리고 진예림 학생 BIMETALISM 똑같이 써주셨군요. 김찬수 학생 BIMEDALISM 그리고 서지우 학생이 BIMATELISM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BIMETALLISM 이렇게 해서 두 네. 학생이 L을 하나만 써주셔서 아깝게도 정답을 놓쳤네요. 안타깝네요. 장원영 학생과 또 진혜림 학생이 가까웠는데 네. L을 하나 놓쳐서 모든 학생이 다 틀렸습니다. 일단. 네. 네. 자, 이번 문제는요. 바이메럴리즘, 금이나 은을 화폐 단위로 쓰는 제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네. 바이메탈리즘. 두 가지의 메탈. 뭐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스펠링 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Connoisseur. He was a connoisseur of wine. Connoisseur. 저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1학년 네. 들어가면 항상 하는 건데. 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장원영 학생 CONNOISEUR 진예림 학생이 CONOSSOURE 김찬수 학생 CONNOISSEUR 맞습니까? 네. 그리고 서재우 학생이 CONOSOR 적어주셨습니다. 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CONNOISSEUR 이래서 김찬수 학생이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Connoisseur.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스펠링 비 문제까지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connoisseur, 감정가, 또 품평가의 뜻을 지닌 단어죠. 네. 자, 현재로는 장원영 학생이 2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세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Exclusive. Yup, it's that time for 장학 quiz. 하나 되어 모두 다 같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와. 라디오 앞으로 아무 이거 뭐 하나 계란 맞히건 틀리건 Doesn't matter. 신중한 선택했던 정답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역시 잘해다워. Keep yourself educated, knowledge is the power. 창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1년 2월의 장원은 누가 될까요? 자, 이 3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1, 2라운드와는 달리 3라운드부터는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포인트, 감점이 있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한 문제를 맞추면 30점이 오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30점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문학, 지리, 라틴어, 역사, 수학, 문화, 과학, 경제 그리고 시사 문제 등으로 총 7문제가 제출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2011년 2월 월장원을 향한 열전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literature. Ghosts appear in all of the following Shakespearean plays except A. Julius Caesar, B. Othello, C. Richard III, or D. Macbeth. 장원영 학생. B. 오셀로. B. 오텔로.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장원영 학생이 1, 2라운드에서도 일단 시작이 좋았는데요. 네. 자, 이번 문제도 역시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네, 근데 오셀로가 제 기억으로는 그 귀신이 안 나오는 네. 걸로.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문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유령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기 가운데 이 작품만은 예외죠. 유령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오텔로였죠. 그래서 장원영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보기에는 없었지만 헨립에도 유령이 등장하죠. 네. 그러고 보면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현실을 초월하는 영혼의 세계라는 두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작품이 참 많아요. 네,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그리고 리어 왕, 맥베스, 그리고 오텔로인데요. 오텔로는 로맨틱한 사랑을 이루는가 싶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또 자신까지 죽게 되는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만큼은 유령이 나타나거나 또 초현실적인 분위기 대신에 두 사람의 사랑을 깨는 달변인이자 오텔로 부인인 이아고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geography. This African desert is the world's largest hot desert at over 3,630,000 square miles, covering most of northern Africa. 네, 보기도 나가기 전에 김찬수 학생. The Sahara Desert.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보기가 필요 없다. 바로 맞춰주셨어요. 네. 보기를 보기 전에 일단 문제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북아프리카 지역을 덮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덥고 넓은 사막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네, 정답은 보기에서 D였던 사하라 데저트, 사하라 사막이죠. 네, 사하라 사막은요 북극과 남극 다음으로 넓은 영역을 지니고 있는데요. 사하라는 원래 아랍어인 사라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사하라 사막은 계속되는 가뭄과 사막화 현상으로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참고로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등등 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사하라 하면은 모래로 뒤덮여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모래 사막을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암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디렉티비 2086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게 되었다면 더욱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Latin. PM is an abbreviation of the Latin phrase post meridium that refers to the afternoon in the 12-hour clock. 김찬수 학생. 네. anti? anti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일단 문제를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What does the A in AM stand for?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AM의 그 A와 M의 뜻은 무엇일까요?인데 네. A죠. 네. anti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와, 자 문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오는 AM 또 오후는 P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AM의 A는 무엇을 뜻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anti or ante였죠? 네, 사실 어휘 문제이긴 하지만 상식 문제에 가깝죠. 네, 정답인 AM의 A는 ante의 약자인데요. 이 ante or ante는 before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before meridium 은 눈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before noon, 그래서 오전을 AM으로 표시를 하죠. 네, 또 한편 문제에서 나왔듯이 post meridium의 줄임말이죠. PM은 after midday, 즉 오후를 뜻합니다. 네, 스코어를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장원영, 김찬수 학생이 문제를 이렇게 맞춰주셔서 지금 250점으로 선두로 올라섰네요.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장원영 학생이 230점으로 바짝 쫓고 있고요. 우리 지메림하고 서재우 학생 조금 분발해 주시고요.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문제 보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As the last emperor of the Julio-Claudian dynasty, this Roman emperor of the 54 서재우 학생. Emperor Nero. Nero.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까 김찬수 학생이 문제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버스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서재우 학생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딱 문제 끝나기 전에 버튼을 눌러주셨는데요. 옆에서 김창수 학생이 또 서재우 학생이 문제를 맞추니까 어떻게 뭐 둘이 손을 잡았나요? 하이파이브 했나요? 네. 잘했다고. 이렇게 또 격려도 해주고. 네. 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죠. 들어볼게요. This Roman emperor of the 54 to 68 AD is often associated with tyranny and extravagance. 네, 역사 문제였습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이자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그는 폭정과 사치의 황제로 불리우고 있죠. 그는 누구일까요가 네,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네로입니다. 네, 한국도 발음으로는 네로죠. 네로. 네, 사실 이 네로 학생들이 못 맞출까봐 저는 또 힌트를 나름 좀 준비를 하고 왔는데 너무 빨리 맞췄네요. 무슨 힌트가 뭐였습니까? 컴퓨터 아니죠. 그 CD 굽는 프로그램 네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힌트였습니다. 네. 자, 네로는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이자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의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네, 본래 이름은요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루스이며 네. 이 황제의 오른 뒤에는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왜 이럽니까 도대체 게르마니쿠스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도 폭정과 사치의 대표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 반면에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왕이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 황제에 오를 당시엔 노예까지들도 돌보는 선정을 베풀다가 말년에는 폭정과 사치뿐 아니라 기독교 박해까지 했던 황제가 네로라고 합니다. 네, 결국 원로원들에게서 국가의 적으로 선고를 받게 되는 비운의 황제가 네로이죠. 그렇습니다. 서재우 학생이 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mathematics. Active in Alexandria during the reign of Ptolemy, this person is often referred to as the father of geometry. A. Newton, B. Aristotle, C. Euclid. 김찬수 학생. C. Euclid. C. 유클리드. 정답입니다. 와우. 네. 자, 유클리드 잘 맞춰주셨고요. 네. 자, 그리스의 수학자인 유클리드는요, 프톨레마우스 통치 기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죠.
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원론이란 책은 수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기하학의 주 교과서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하학에도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남긴 유클리드는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낸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3라운드 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culture. Depicting a man in sober meditation battling with the powerful internal struggle, the thinker 장원영 학생. 로댕. 로댕. 정답입니다. 네, 장원영 학생이 일단 보기도 나가기 전에 네. 문제를 맞춰주셨는데요. 문화 영역이었죠. 청동과 대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미술가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어거스트 로덴이죠. 네, 자 인간의 여러 가지 고뇌와 번민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래 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옥의 문이란 작품의 문 윗부분에서 군상을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조각되었던 이 작품은요. 1888년 따로 독립된 작품으로 발표를 하고 당시 1904년 살롱에 출품한 뒤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전신 근육의 긴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고민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 생각하는 사람. 꼭 한 번쯤 진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영 학생 혹시 그 조각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요. 네. 그겁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자,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스코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김찬수 학생이 280점으로 선두고요. 장원영 학생이 260점, 그리고 서지우 학생이 180점, 진예림 학생이 130점입니다. 네, 자 나머지 학생들도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라운드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7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The Vietnam War lasted from 1950s to 1970s. Of the following choices, during which U.S. president's term did United States participate in the Vietnam War? A. George Bush Sr. B. 장원영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리처드 닉슨. 리처드 닉슨. 정답입니다. 네. 자, 세계사 문제였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 중 이 전쟁에 관여한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죠. 네, 정답은 C.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월 장원전이기 때문에 2월 달은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어서 그런지 대통령에 관한 질문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미국 사상 최초 사임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은 원래 베트남 전쟁 조기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봤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네, 이 계속되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인기에 영향을 미치자 미군 감축을 주장하고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만 종전과는 거리가 멀어지자 결국 시선을 다른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사상 최초 사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현재로는 장원영 학생이 290점으로 선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긴장한 상황이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쉽다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네, 또 5라운드 시작 전까지 우리 숨 좀 고르고요.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신감입니다. 네, 그렇죠, 진혜림 학생? 네, 네, 자신 있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es, yeah, SQ, you rockin' with Radio Korea. 1, 2, 3, let's go. Yes, 장학 quiz back again. 네이버 지식인들도 울고 가 brain. 내 포인트 좀 뽐내줘. 다들 꿈을 펼쳐 이뤄싸고. Radio Korea와 함께하는 장학 quiz show. There ain't no equal. 그러니까 모두 모여 어서 늦기 전에 전화 걸어.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잘 쌓아놓은 점수를 계속 지키느냐 아니면 역전을 하느냐 아주 긴장되는 2부 순서 시간입니다. 이 2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네. 출연자들의 장기자랑 시간이죠. 그렇죠. 오늘 참여한 학생들이 퀴즈만 잘 푸느냐 그게 아니고 장기자랑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확 휘어잡을 만한 우리 그들만의 장기자랑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일 멋진 장기를 자랑해준 친구의 이름을 보드에 적어서 투표하는 시간도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학생에게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요, 다오갈비에서 제공하는 100불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혜림 학생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상품이죠. 네. 자,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는 장원영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함께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원영 학생 옆에 와 있는데요. 양지영 씨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궁금한 거요. 공명이 궁금하네요. 공명은 러브 이스고요. 안단테 러브 이스라는 곡이에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장원영 학생은 축구팀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퀴즈도 굉장히 잘 맞추고 있고 음악도 잘하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피아노 잘 운동자라지, 치는 피아노 남자 잘 치지.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 생기면 꼭 방금 플레이했던 그 곡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 보여주는 것보단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장원영 학생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죠. 네, 첫 번째 학생 장원영 학생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봤고요. 이번엔 네. 두 번째 학생이죠. 진혜림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장기죠? 제가 그냥 말씀 구절을 뽑아서 4개국어로 외울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포르투기스 그리고 스페니쉬 이렇게 네. 4개국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Porque Deus tanto amou o mundo que ele deu o seu Filho unigênico, que quem crê nele terá vida eterna, não perecerá e terá vida eterna. João 3:16. 스페니쉬로는 Porque Dios amó el mundo, dio su Hijo unigénito, que quien cree en él terá la vida eterna. San Juan 3:16.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Amen.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아까 그 네. 사기국어에 능통해서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아직 모른다 그랬는데 그 뭐 사기국어를 이렇게 잘하니까 선교 믿음이 굉장히 좋은 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외국으로 선교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아닐까요? 네. 네. 그 제가 그 사기국어를 들으면서 첫 번째 했던 게 폴치기스입니까? 네. 그게 왠지 더 이렇게 좀 로맨틱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프렌치 비슷하게 그렇죠. 그죠? 네. 폴치기스 다른 말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폴치기스로? 포르투기스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Te 지아무. 네. 네. 지아무 투. 네,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스피치를 보여주셨어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참가자죠. 김찬수 학생의 장기를 볼 텐데요. 네. 김찬수 학생은 어떤 장기를 준비했을까요? 김찬수 학생은 플루트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네, 우리 찬수 학생이 거기에다 딱 턱시도만 입었으면 마치 김찬수 학생 독주회를 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플룻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그냥 취미로 하니까 그냥 짧게 불러주겠지 했는데 네.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런 톤으로 지금 창문 보시면은요 밖에서 날던 새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비둘기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멋있다. 네. 얼마나 연주하셨어요? 저는 그냥 취미로 해요. 옛날에 4학년 때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드러밍 북이 좋아갖고 조금 플루트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장기자랑에 플루트 다시 했어요. 그 오래 안 만진 플루트를 이렇게 막 먼지 닦고 갖고 나왔군요. 저 혹시 저도 어렸을 때 이랬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부모님이 찬수 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엄마 아빠 친구들 뭐 놀러 오시고 뭐 그럴 때 꼭 찬수야 플룻 연주 좀 해봐라 막 시키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니까 그냥 음악은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전공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찬수 학생 엄마였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막 시킬 텐데 하라고. 엄마는 잘 안 시켜요. 그래요? 네, 제 동생은 좋은 엄마시네요. 네, 제 동생은 바이올린 하는데 동생은 바이올린 잘하니까 엄마 동생한테 바이올린 하라고 그래요. 동생은 시켜요? 네. 오, 차별 대우 받네요 집에서. 아니요, 그냥 달라요. 그래요? 네, 저는 잘하는 게 있고 동생이 잘하는 게 있는데 저 음악은 잘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재미를 해요. 이 정도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게. 정말 잘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거? 네, 뭘 잘하세요 그러면? 저는 플루트 불기 전에부터도 수학했어요. 수학 박사군요. 네. 자, 그 초반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요즘에 복싱을 취미로 한다고 들었는데 좀 이렇게 완전 다른 장르예요. 막 이렇게 격렬하게 복싱하다 내려와서 플룻 불고. 네. 뭐 약간 좀 다른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어떻게가 더 좋아요? 네. 저는 음악의 드러밍은 제일 좋아요. 드럼. 네. 저는 작년에 친구가 메tal 보여줘갖고 메탈에 빠른 게 좋아갖고 저 하고 싶었어요. 또 메탈 음악에 빠지셨군요. 네. 드럼 세트가 없는 게 아쉽네요. 좀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플루트도 좋아요. 그다음에 네. 복싱도 좋아요. 네. 정말 연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김찬수 학생.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참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 네. 친구입니다. 김찬수 학생의 장기를 보셨고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서재우 학생은 어떤 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갑자기 네. 서재우 학생 장기 자랑하는데 팬들이 몰려들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서재우 학생은 스피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Hi, my name is Daniel, and I'm here to thank everyone that supports me, and including the Radio Korea, because they gave me a wonderful opportunity to come here into Quiz Bowl and experience this thrilling excitement. I'd like to thank my grandmother and my sister, because I know, although we go through hard times, I hope they could still watching me and they support me, and I love them so much. And to other people like my competitors, they're very talented, and everybody that's watching this, I hope you could support every one of us, and also that we all have a pursuit of happiness in this life. And like Changsu with his flute, it was wonderful, and everybody was wonderful. But my speech is to really speak out to those who really sees us as the next generation of the ones that are gonna lead this world. And I hope you could all contribute, and that is it. Thank you.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서재우 학생의 스피치였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네, 우리 서재우 학생이 우선 라디오 코리아에게 이렇게 좋은 경험을 주어서 네.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또 할머니와 누나께 또 고마운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출전한 선수들 모두 다 격려해주고 서포트 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 모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이 주역들이 될 거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연구 조사를 따르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0대 공포 중에 하나가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스피치래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보여주는데 재우 학생은 긴장되지 않나요? 긴장 안 돼요. 안 돼요? 오, 용감합니다. 오,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 아니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럼 타고났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재우 학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이 말을 타고 당나귀를 키우고 결함을 받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도움이 됐죠, 스피치에? 네, 도움 됐어요. 네. 진짜요? 뭐 사실 하지만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재우 학생의 스피치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학생의 장기 자랑을 다 봤고요. 네. 자,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어떤 학생이 가장 멋진 장기를 보여줬는지 우리 학생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장원영 학생은 진예림 학생을 뽑았고요. 진예림 학생은 서재우 학생을 뽑았고, 김찬수 학생은 서재우 학생을 뽑았고, 또 서재우 학생은 진예림 학생을 뽑았네요. 와, 또 이렇게 동점이 해서 나왔어요. 네, 진예림 학생과 서재우 학생이 2점씩 얻었는데 또 동점이네요. 네. 그러면 서재우 학생 왜 진혜림 학생하고 옆에다 이렇게 웃는 모습을 그렸나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보통 이름에 옆에다 이렇게 웃음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좀 무슨 스페셜하다는 예,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동점인데. 가위바위보요. 그러면 저희 진행자들이 네. 타이브레이커를 뽑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동점이기 때문에 저희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자, 한 명씩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을 썼고요. 양지영 씨도 이름을 써서 매칭이 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저희가 발표할까요? 네, 인태식 씨께서 네. 발표를 해주십시오. 자, 이번 장기자랑의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우 학생이 일단 장기자랑을 제일 잘하는 걸로 뽑혔습니다. 박수 네, 한번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오갈비에서 제공해 주시는 100불 상당의 상품권 꼭 받아가세요. 네. 자,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또 서재우 학생은 또 그 나이 또래에 맞는 또 스피치를 아주 잘 해주셔서 또 진혜림 학생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네. 자,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열전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Explosive Yup, it's that time for 장학 quiz 하나 되어 모두 다같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와 라디오 앞으로 모이고 뭐하나 걔는 맞히건 틀리건 Doesn't matter 신중한 선택했던 정답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역시 잘해다워 Keep yourself educated, knowledge is the power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또 취미 생활들도 아주 다양하게 잘들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어, 영어
그리고 또 그 밖에 몇 가지 언어들을 구사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럼 4라운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4라운드에서는 모두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답을 맞추면 40점을 얻고 정답을 못 맞추게 되면은 40점이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난이도는 어려워지는 대신 이 점수가 높아지는 말씀인데요. 네. 4라운드에서 착실히 점수를 얻으면 장원이 되기는 쉬운 일이겠죠. 자, 네. 그럼 4라운드의 문제 영역 알아봅니다. 네, 4라운드에서는요. 수학, 과학, 시사, 역사, 그리고 문화 이 분야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80점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장원을 향한 4라운드 시작해 보죠. 자, 그럼 4라운드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mathematics. Which is an equation of the line that passes through point 35 and is parallel to the x-axis? A. X equals 3. B. Y equals 5. C. Y equals 3. 김찬수 학생. C. Y equals 3. Y equal 3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장원영 학생. B. Y equals 5. B.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장원영 학생이 맞췄는데요. 수학 문제였어요. 네. x 코디네이시 3, y 코디네이시 5이면서 x축과 평행이 되는 것은 보기 가운데 어떤 것이냐가 문제였죠? 네, 정답은 B. Y equals 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힌트는 x축과의 평행이기 때문에 정답은 C였죠. y equal 5가 되는 겁니다. B. 예, 죄송합니다. B였습니다. B였습니다. 네. 네, 반대로 y축과의 평행이 되는 것이라면 정답이 x equals 3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science. In Albert Einstein's E equals mc squared, what does C stand for? A. Energy. B. Speed of light. C. Velocity. 김찬수 학생. B. B. 정답입니다. Speed of light. 네. 물리 기초 공식을 묻는 질문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E equal mc squared에서 C는 무엇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B. Speed of light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E equal mc square. 네. 그러면은 김찬수 학생은 E와 M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Energy, 그다음에 mass. Math, 오케이.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하면은 꼭 등장하는 공식이 이건데요. 여기서 E는 에너지, 그리고 M은 mass, 물체의 질량, 그리고 C는 광속, 즉 빛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 공식은 핵 분열과 융합에 많이 적용되죠. 네, 예를 들면은 수로로 이루어진 태양의 경우에 이 수소로 이루어진 태양의 경우에 수소 핵 분열과 융합이 일어날 때 이 공식을 이용하면 태양열 에너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찬수 학생 아주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economics. In economic stock market trend, what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a market in which 네, 서재우 서재우 학생. 정답입니다. 와우. 네, 문제를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a market in which stock prices are rising? 네. 네, 그렇죠. 경제 상식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보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보기가 나오기 전에 서재호 네. 학생이 불 마켓이라고 맞춰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서지우 학생 반대로 bear market. 네, 반대니까 증시가 바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bear market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불 마켓의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빌, 즉 지폐를 의미하는 불라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또 미리 물건을 챙겨두었다가 가격이 높은 시점에서 판다고 해서 불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월스트리트 가본 학생 있어요? 아니면 그곳에 사진을 본 적이 네. 있다든가? 거기에 커다란 동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동상인지 아나요, 서주 학생? 뭐 아니에요? 부, 네 황소,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이 황소가 뿔을 위로 치받치는 모습의 동상이 우뚝 서 있죠. 네, 이 동상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미국 전역의 경기가 부마켓으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라운드 네 번째 문제 알아볼게요.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world or current event. On January 25th, 2011, a protest movement broke. 서재우 학생. Cairo, Egypt? 네. 알아볼게요.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요. 좀, 문제를 끝까지 네. 들어보셔야 되는데 섣불른 문제를 다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네. On January 25th, 2011, a protest movement broke out in Cairo, Egypt. 아, 서재우 학생은 이제 맞힐 기회가 없고요. 나머지 네. 세 학생에게 이제 기회 주어집니다. 네, 장원영 학생. 무바락. Right?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자,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선 무력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난 30년간 장기 집권한 이 사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깝게도 우리 서재우 학생이 너무 미리 점핑하는 바람에 카이로라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D. 하스니 무바락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18일 동안 이어졌던 반정부 혁명은요, 결국 30년 독재의 결말을 선언토록 했죠. 네, 처음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이 무바라크가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썩을 대로 썩은 정치와 균형을 잃은 경제에 분노한 국민이 승리를 한 거죠. 네, 한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하야 덕분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이집트의 정상화와 또 민주화의 길은 아직 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자, 장원영 학생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4라운드의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Sigmund Freud is best known for his theories of unconscious mind and for founding of the psychoanalytic school of psychiatry. What are the exact terms Freud uses to explain the conscious, unconscious, and preconscious of the human mind in the correct order? 김찬수 학생 보기가 필요 없군요. Ego, superego, id.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이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세 학생에게 기회 주어집니다. A. Ego, superego, and id. B. Ego, id, and superid. C. Id, ego, and superego. Or D. Superego, ego, and id. 네, 보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의 행동과 사고는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무의식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진예림 학생. Super ego, ego and id. 네, D는 아닙니다. D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서지우 학생. Id, ego, and superego. 정답입니다. 네, C였죠. 네, id, ego, 네. 그리고 super ego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의식을 중요시하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에 따르면은요, 사람의 행동과 사고는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전의식, 의식, 무의식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사람의 의식 세계는 성격 형성과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격의 기능적 구조와 순서를 원초적 자, 즉 id, 다음은 자, 즉 ego, 그리고 그 다음을 초자아인 super ego라고 했습니다. 네, 우선 이드인 원초적인 자아는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고는 원초와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통제하는 것, 즉 현실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슈퍼 이고는
사회문학적인 규범이 내면화된 것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사람의 양심이나 정의 뭐 그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4라운드의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science. Also referred to as the second brain, this region of the bra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tor control, cognitive functions, and some emotional functions. A. Cerebellum. B. Thalamus. C. Corpus callosum. Or D. Hippocampus. 네, 장원영 학생. Cerebellum. A. A. 정답입니다. 네, 아주 쉽게 맞춰 주셨어요.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운동 근육을 조정하고 제어하며 감각을 인지하는 기능하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A. cerebellum이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장원영 학생은? 운이 좋았는데요. cerebral이라는 뜻이 뇌의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장 뇌랑 근접한 게 그게 아닌가 해서. 그렇군요. Very educated guess. 네, 원래 아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That's very guess했죠. good. 와우. 이게 네. 완벽한 답은 아니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능력. 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정답은 소뇌였습니다. 대뇌 아래 붙어 있는 소뇌는요, 가로 10cm, 세로 5cm, 높이는 3cm이며 무게는 약 150g 정도 됩니다. 네, 소뇌는요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계획을 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평형 감각기에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중력과의 관계나 또 운동에 의한 가속도 변화 등의 적절한 반사 운동을 하도록 잘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이 소뇌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잘할까요? 그런가요, 장원영 학생? 네, 분명히 장원영 학생의 소뇌는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를 하니까 그렇죠? 네. 자, 문제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7번째 문제네요. 예, 한 문제 남았습니다. 4라운드에서 현재 장원영 학생이 410점으로 선두입니다. 자, 4라운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culture and history. Johannes Brahms was a German composer and pianist known as one of the leading musicians of this musical period. Music of this period attempted to increase emotional expression and power to describe deeper truths or human feelings while preserving or extending the formal structures of the classical music. What is the name of this musical period? A. Romantic period. B. Renaissance period. C. Baroque period. Or D. Contemporary period. 자, 김찬수 학생이 눌렀는데요. A. Romantic period. 정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음악에 관심이 좀 있고,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바로 이 곡입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네,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브람스는요, 이 음악 사조를 대표하는 음악가죠. 네. 이때엔 인간의 감정과 휴머니즘, 자유 등을 폭넓게 표현하고 클래식의 영역을 저변으로 확대라는 일조를 했는데요. 과연 이 음악 사조이자 기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Romantic period이었습니다. 네. 자, 흔히들 낭만파 음악이라고 하죠. 네, 낭만파 전 기간인 고전주의 음악에서는 음악의 형식과 완벽을 추구했다면은요, 이 낭만파 음악은 휴머니즘을 통해서 인간성의 해방과 자유로운 예술 창조를 중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음악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로맨틱. 네, 특히 오늘 예에 나오는 브람스 후기 낭만파, 브람스는요, 후기 낭만파로 또 음악가로 절대 음악에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차이코프스키, 푸치니가 브람스와 함께 후기 낭만파 음악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 7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표정을 보니까요. 네.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편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네. 여기 와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4라운드에서 지금 장원영 학생이 410점으로 선두인데, 네.
2위가 현재는 김찬수 학생이 280점입니다. 그래서 5라운드의 파이널 문제를 누가 맞히느냐에 따라서 이 장원이 결정이 되는데 장원영 학생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 되게 많이 긴장되고요. 네. 네. 근데 문제가 또 저랑 운이 잘 맞아서 다 운 좋게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친근감 있는 문제들이 나왔군요. 네. 네, 자 진혜림 학생은 네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그냥 멍해요. 멍해요. 문제를 어떻게 다른 친구들한테 그냥 선수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알아도 잘 좀 느려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너무 빨리 버스를 네. 누르는 바람에 네, 기회를 놓쳤군요. 네, 자, 한번 김창수 학생, 네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너무 기분은 fine. 근데 저는 아는 것도 그냥 틀렸어요. 그랬어요? 조금 긴장했나 봐요? 네, 약간 긴장을 해서 평상시 알았던 문제도 네 틀리셨군요. 네. 수학은 잘했는데 수학 틀렸어요. 맞아요. 한 문제. 네. 자, 마지막으로 서재우 학생은 자 지금까지 현재 심정 어떻습니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때 꼭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일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열전 5라운드에서 파이널 문제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Yes, yeah, SQ, you rockin' with Radio Korea. 1, 2, 3, let's go. Yes, 장학 quiz back again. 네이버 지식인들도 울고 got brain. 내 포인트 좀 뽐내줘. 다들 꿈을 펼쳐 이런 사건. Radio Korea와 함께하는 장학 quiz show. There ain't no equal.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늦기 전에 전화 걸어.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창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놀과 함께하는 제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2월에 월장원이 뽑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포인트는 100점 한 문제입니다. 네. 100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역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학생들과 인터뷰는 저희가 이제 광고 전에 좀 해봤으니까 네. 심정은 저희가 대충 알았어요. 네. 자, 이곳에는요. 지금 36회 우리 장학 퀴즈의 장원의 행방을 가리게 될 파이널 문제를 직접 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한인 명사가 계십니다. 네,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VCR로 활동하는 모습부터 저희가 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welcome to another edition of Pulse presented by the PlayStation Network. I'm Christina Lee with a look at what's happening right now on PlayStation. When ordinary teenager Dave Lazowski reinvents himself as a superhero named Kick-Ass, runs for only 1 week. As for the current top 10, let's take a look at the best of July. Phone is the look of the new game in 3D, along with other recently released 3D updates for Wipeout HD and Super Stardust HD. As you can see, it's shaping up to be a really busy year for PlayStation and the PlayStation Network. And here to tell us more about what's ahead. When you're ready. June's #1, The Book of Eli, starring Denzel Washington, Farrell, and Mark Wahlberg in theaters on August 6th. The fun, frenzied racing of Hamster Ball rolls into the #10 position. Christina Lee for Pulse, presented by the PlayStation Network. This feels weird. Hey guys, welcome to this edition of Pulse presented by the PlayStation Network. We've got the August top 10 downloads and a fall TV series sale coming up later. But first up is the rough and tumble world of Mafia 2. I think we have a lot of fans in Brazil, a lot in Portugal, some in Spain. I've definitely, had people comment from Korea, from Japan, all over Asia, Singapore, Malaysia. Literally, I think I found like one dot in many different countries on all the different continents. Yeah, I'm just grateful for all their support. It's always nice to hear their comments. 네.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갑자기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이 오늘 모실 분은요. 다름 아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비디오 쇼케이스 호스트인 크리스티나 리씨입니다. 네, 그 새로운 게임이 처음 출시될 때 데모나 또 광고 등에 나와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송 저널리스트로 또 방송 작가, 프로듀서, 리포터 등 방송 관련해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크리스티나 리 씨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VCR을 통해 저희가 봤는데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원래 게임을 좋아하셨나요? I do like games. I grew up playing games a lot. I have a younger brother, and so we always had some sort of console around. So yeah, I definitely grew up loving games. 네, 어렸을 때부터 동생하고 같이 비디오 게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 직접 뭐든지 먼저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솔직히 게임 나오는 그 스피드가 그 뉴스에 나오는 스피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that means I don't necessarily get to play all the games that I'd be talking about. It's just the turnaround time is just way too fast. And a lot of the times they keep a lot of stuff on the down low, so I don't really get to know what's coming out. But I get small inklings of hints here and there. 네, 사실 요즘 게임 나오는 걸 보면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장르도 넓고. 자,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런 그 게임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I suppose if you wanted to get into the game industry, a lot of people start off as game testers. And in that aspect, a lot of people who have a lot of background in just gaming in general, they kind of understand the business and structural side of it. And so a lot of it, I think, starts at the kind of structural level in terms of just testing and going from quality testing and then into assurance. And people kind of find different ways up the corporate ladder after that. 네. 네. 자,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은 뭐 게임을 테스팅하는 직업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뭐 분야면은 열심히만 하면 또 이제 잡을 또 얻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청소년 시절에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I guess if the interest is broadcast, and if you wanted to get in broadcast, whether it's hosting or writing or producing, I think the best thing to really kind of rile up when you're younger is really to understand adaptability, right? And that means just understanding what you're good at, but also understanding what other parts you might be good at in conjunction with that sort of a subject. So let's say you want to go into broadcasting, it's definitely good to get a good background in journalism, in writing, and producing. And a lot of times you don't really know where you're going to end up. So it's just good to put on as many hats as you can, because what's best in this industry is that you're versatile. So it's just really just get your hands into as many things as you can and just try to be the best at it. 네, 관심이 방송 쪽이라면은 뭐 방송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방송에는 이것저것 적응할 수 있는 그런 versatility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글도 써야 되고 프로듀스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당신들은 다 해봐야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승진도 하고 무브업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파이널 문제를 주실 텐데요. 크리스티나 씨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학생들 준비됐습니까? Put your hand on the buzzer. 네. 자, 그렇다면은 제 36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파이널 문제 주시죠. Here we go. Final question. This ecosystem, located in northwestern Tanzania and extends to southwestern Kenya, was discovered by an American hunter, Stewart Edward White, in 1913. Upon seeing this ecosystem, he recorded, "We walked for miles over burnt-out country. Then I saw the green trees of the river, walked 2 miles more, and found myself in paradise. This ecosystem is also known for hosting the largest migration in the world." 파이널 문제 나왔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버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포인트는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물 이주 서식지로 알려진 이곳은 어디일까요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라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김찬수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맞추게 되면은 김창수 학생은 준장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세렝게티? 세렝게티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세렝게티가 정답이었는데요. 네. 자, 오늘 파이널 문제를 내주신 크리스티나 리 씨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활동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이어지는 국립공원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이곳은 미국인 사냥가 스튜어트 에드워드 화이트에 의해서 1913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500여 종이 넘는 조류 등이 함께 살아가는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들의 상호 연결고리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보이는 대로 감탄을 연발케 합니다. 네, 이 세렝게티의 자연처럼 우리 인간들도 서로 멋들어지게 어우러져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2월에 월장원이 결정됐습니다. 410점으로 우리 장원영 학생이 장원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파이널 문제를 맞춰주신 김찬수 학생이 380점으로 준장원이 됐습니다. 역시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진혜림 학생과 서재우 학생이 장려상을 받게 네,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원영 학생 지금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아 저요. 저 네. 일단 삼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네, 삼촌 자리에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모두 그 처음에 들어오실 때랑 지금 표정이랑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요? 네, 많이 이렇게 많이 풀어지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엄마 한국에 계신 엄마께 뭐라고 말 전하고 원래 싶어요? 나간다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아셨나 봐요. 응원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1등 했으니까 뭐 용돈 더 주시겠죠. 뭐. 장원영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네. 또 어머니한테 반대로 용돈을 그렇죠. 한번 드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장원영 학생 외에도 진혜림 학생, 김찬수 학생, 서재우 학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원영 학생은 상반기 기장원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일과 함께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청소년 시기 가장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장학 퀴즈 출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장학 퀴즈에 관한 모든 문의는요 213-487-13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출전한 학생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전하면서 이곳까지 응원 나와주신 가족, 친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는 기획 김현숙, 기술 앤디 김, 최명석, 카메라 김상대, 김영조, 김민정, 스텝 제니퍼 리, 권희주, 박미나, 연출 이수지였고요. 진행의 윤태식, 양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